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몸부림치다가 숨져간 현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의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본의 아니게 바라보며 등교해야 했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의 학생운동 역량은 그리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가 꾸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과대 학생회가 없는 곳도 있었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약학대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약학대학은 고등학교 때 탁월한 성적을 올린 모범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곳이었고 학습량도 많다 보니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두기 힘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박종철의 죽음 이후 한국 사회에 밀려왔던 분노의 물결은 숙명여대 그리고 데모의 무풍지대라 할 약학대학에도 몰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뭘 하려면 대표가 필요한데. 이때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4학년 고미애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고 데모 같은 곳에 눈 돌린 적도 없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약사의 꿈을 실현해 가던 평범한 약대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의 한국 현대사는 그녀의 어깨에 상상해 본 적 없는 짐을 얹었고 깡마른 체구의 여학생은 그 짐을 옹골차게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6월 10일의 집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교수들이 나서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말려도 아버지가 붙잡고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60 국민대회가 열렸고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가 체류탄으로 뒤덮인 가운데 숙명여대 학생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막상 집회가 시작되자 숙대생들 스스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교생 6,000명인 학교에서 무려 4,000명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약학대학 학생회장 고미애는 6월 내내 그 대열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87년 6월 전국 곳곳의 거리를 바다처럼 뒤덮었던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고미애는 달랐습니다. 유월항쟁을 거치면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자 열의를 내게 됐던 고미애는 졸업 후에도 그 길을 이어간 겁니다. 고미애는 목 좋은 거리에 번듯한 약국이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사람들 발길도 뜸한 뒷골목 약국의 약사가 됩니다. 연고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곳, 가난함과 고단함이 넘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부천시 여월동이었습니다. 그의 결인 이랬다고 합니다. 가진 자만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없는 자들은 약 한 번 제대로 못 싸먹는 벽을 허물 것이다. 고미애는 그 몸이 10개쯤 되는 듯 분주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아람약국에서 14시간 동안 일한 약사이면서 맞벌이 부모가 많아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방의 꽃사슴 선생님이었고 부천지역 민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이었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부천시민연합 상담실장이었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지역분과장이었습니다. 부천 근무 후 성남까지 달려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일도 많았다니 부지런함을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혹사에 가까웠습니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늘 유행과 상관없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작은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항상 빈틈없이 정확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냈다는 고미애 약사는 자기 몸만 혹사한 게 아니라 자기 몫에도 냉혹했습니다. 20만 원을 제외한 수입 전부를 자신이 활동하던 공간과 조직을 위해 써버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992년 설 연휴 때에도 약국을 지키던 그녀가 외국인 노동자가 휘두른 폭력에 쓰러지고 만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폭력은 잔인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물겨운 간호도 헛되이 고미애 약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눈물바람을 하고 땅을 치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물었던 거죠. 고미애 씨가 거기서도 일했어? 미애가 그 단체와도 관계가 있나요? 사람들은 의아해하다가 이제 세상에 없는 한 여성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허리를 꺾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고미애 약사의 장례를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기른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을 떴으니 유족들이 부천 사람들을 기꺼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약국 앞에서 치른 노제가 고인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에만 신경 썼다면 지금 여유 있는 586이 되었을 약사 고미에는 시궁창 같은 세상을 좀 더 맑게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이 돕고자 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폭력에 쓰러졌습니다. 그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죠. 동료 약사 이기화 씨의 말입니다. 나는 미애처럼 그렇게 못한다.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어쩌면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하러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 미애가 돕고 싶어 했던 약자들, 외국인 노동자한테 죽임을 당했지 않나. 난 아직도 그 동네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격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이기고 고인이 하려고 했던 일을 잇고자 한, 그래서 고미의 이름을 부르고자 한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터전이었던 부천의 새 역사를 일굽니다. 그의 생전 발자취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투자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고미의 약사의 죽음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약사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됐고 1995년 마침내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설립된 겁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란 사실 역사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습니다. 사람이 그 가벼움을 넘어서고자 할 때, 자신의 가벼움을 보태 의미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역사는 그 사람의 무게를 인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역사는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87년 6월 10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천 명의 학생들의 선봉에 섰던 약대생 고미애의 삶과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